국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한 급진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성비와 방화수목의 원인으로 알려진 낙스의 경우 70년대까지 급속도로 증진되다가 각국의 저감 노력에 의해 서서히 감소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양은 막대하여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낙스 배출 및 그 규제 현황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회원국이 국토 1kg평방미터당 연간 배출량이 1.3톤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10배인 13톤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저감 노력을 위하여 환경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가 건수와 부가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막대한 양의 낙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낙스 제거 기술에는 크게 연소 방식의 변화법과 배기가스 처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소 방식의 변화법은 그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낙스를 제거하는 기술로는 연소 방식의 변화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현재는 후처리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후처리 방식 중 선택적 총량환원법은 미국 캘리포니아나 일본, 독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업화된 암모니아 환원제를 이용한 SCR 반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공존가스 내에 다량으로 함유되고 있는 하이드로카본을 이용한 SCR 반응이 주류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드로카본을 이용한 SCR 반응에는 크게 세 가지 촉매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촉매개인 메탈 옥사이드나 제올라이트 계열 촉매는 작은 비표면적으로 인한 금속 담지의 한계성과 작은 세공으로 인한 확산력 및 낮은 수열 안정성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공 크기가 제올라이트보다 큰 메조프로스 물질 중 구조적으로 상이한 MCM41과 48을 선정하여 진낙스 반응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상이한 두 감체에 플래티늄을 감지시켜 진낙스 건동을 상호 비교하고 이런 거동 규명을 위하여 각종 표면 특성화 및 메커니즘 고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메조프로스 물질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MCM41과 48은 그 물리적 성질 및 화학적 조성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공 구조의 차이로 MCM41은 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1점 스트레이트 코어를 가지며 MCM48은 3초항 구조의 시뉴소달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촉매 및 담체 제조 공정입니다. 담지 방법은 건식 담지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SCR 활성 측정 장치 및 그 운전 조건입니다. 각 가스는 미칭 탱크를 통하여 완전 혼합 후 반응기로 주입됩니다. 반응 후 가스는 각각의 트랩을 거쳐 가스 어널라이저에서 그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 조건으로는 반응 가스 조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간 속도는 3만, 반응 온도는 50도씨에서 500도씨까지 승분하면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응 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인시트 IR 장치와 그 운전 조건입니다. 각 가스는 농도 확인 후 IR로 주입됩니다. 이때 IR 셀은 승원 조작을 위하여 히터를 부착하였으며 쿨링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반응 조건으로는 촉매 0.002g을 사용하였으며 가스 조성과 반응 온도는 활성 측정 시와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본 실험의 결과입니다. 제조된 담체 및 촉매의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RD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조플러스 물질의 특성 픽이 각각 나타남을 보아 올바르게 합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래티늄 감지 시에도 그 주 픽의 인텐시티만 감소할 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봐 구조가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촉매에 담지된 PT종을 각각 어사인해 보면 PT-MCM41은 PT5, PT-MCM48은 PT5, PT02로 각각을 어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PT-MCM41의 경우에는 활성금속 담지 시 헥사고날 메인 픽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된과 동시에
PTO로 기인되는 픽이 48보다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골격의 데미지 형성과 더불어 분산도 저하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촉매의 세공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소 등호 부착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담치와 촉매는 1000 이상의 기구 면적을 가지며 35옹스트롬의 코어 사이즈를 갖는 메조폴러스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촉매를 진학스 활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에 따른 진학스 활성 측정 결과 두 촉매 모두 환원제의 산화 시점인 250도씨에서 NO 환원 반응이 시작하여 300도씨에서 각각 최고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PT-MCM48 촉매에서만 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그 활성이 유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이한 진학스 거동으로서부터 두 촉매의 표면 화학적 성질 및 반응 메커니즘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카본과 NO 레이셔별 측정한 진학스 거도입니다. 두 촉매 모두 레이셔가 1 이상에서는 활성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셔가 1 이하에서는 PT-MCM41의 경우 그 활성이 약 40% 정도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 메커니즘상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담기된 플래티늄종이 환원제에 의하여 환원되면서부터 반응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MCM41에 단지된 PT는 48에 단지된 PT보다 그 환원이 어렵고 하이드로카본의 의존도가 더 컸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딩 양을 측정한 진학스 거도입니다. 두 촉매 모두 유사하게 활성이 증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에서 활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딩량 증가에 따른 활성 분석 표면적의 증대로 기인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반응 후 생성되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고 활성을 보였던 300도씨에서 물 첨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T-MCM48 촉매는 41에 비해 물 첨가 시에도 활성 저하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3차원 구조의 48 촉매상이 1차원 구조의 41 촉매상보다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반응이자별 진학스 거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래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담체의 구조의 상이함 때문에 플래티늄 단지 시 활성종의 산화 상태 및 분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상이한 촉매 표면학적 성질이 다른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가설 아래 각종 표면 특성화 및 반응 메커니즘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표면 상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암모니아 TPD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200도씨 이하에서 나타나는 알파픽은 순수 MCM41과 48에 의한 픽으로 여기에 플래티늄 단지 시에는 200에서 300도씨에 인한 중간산점과 400도씨 근처의 강산점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 분포도가 주 촉매 상에서 틀린 것으로 보아 반응 메커니즘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발현되는 산량이 PT-MCM48이 더 큰 것으로 보아 분산도로 기인된 활성금속 표면적 증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응 가스인 NO 흡착 특성 실험입니다. 암모니아 TPD와 마찬가지로 200도씨 이하에서 나타나는 픽은 순수 MCM41과 48에 의한 픽입니다. 이 픽은 베타 감마 픽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보아 두 촉매상 모두 20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는 그 NO 전환 반응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베타 감마 픽으로만 상호 촉매를 비교해보면 48 촉매상이 그 흡착량이 43% 정도 더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48 촉매상이 전체적인 진학스 활성이 증진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원제로 사용됐던 프로필렌의 흡착 특성 실험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NO 흡착 형태와 유사하게 세 종류의 환원제 흡착종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350도 이상의 고온 흡착종으로 48촉매상이 더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인하여 48촉매가 고온에서도 그 활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원제 흡착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하고 간접적으로 촉매의 침유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MCN41 촉매상이 1, 2차에 거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큼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탈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반응 후 생성되는 물과 경쟁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환원제의 흡착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활성종으로 담지된 플래티늄 환원 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TPR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픽은 다음과 같이 어사인하였습니다. 200도씨 근처에서 나타나는 픽은 PT5에서 PT로, 400도씨에서 나타나는 픽은 PT5에서 PT로 환원되는 픽으로 전수를 한 바와 같이 반응 메커니즘상 PT 옥사이드 종이 플래티늄 종으로 환원되면서부터 반응이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PT MCM48이 전체적인 환원량과 더불어 고온 영역에서 그 환원량이 증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인하여 PT MCM48이 고온 영역에서도 그 활성을 유지하고 NO 제거율에도 훨씬 우세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반응 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엑스패스와 인시투 IR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담지된 플래티늄 중의 산화 상태를 알 수 있는 엑스패스 결과입니다. 두 촉매에서 나타나는 픽은 각각을 문헌 참조를 통하여 어사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촉매에 나타나는 픽을 비교해보면 바인딩 에너지가 상호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 실험에서는 픽을 면적으로 갖고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촉매상에서 가장 도미넌트하게 나타났던 플래티늄종은 PT5종으로 반응 활성종으로 두 촉매 모두 PT5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TPR 실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온 영역에서 활성종으로 작용할 PT52는 비율적으로 PT MCM48이 더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응 중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시투 IR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NO와 옥시전 공전에서 측정한 IR 결과입니다. 두 촉매 모두에서 가스페이스 NO픽과 표면에 흡착된 NO픽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필렌과 옥시전 공전에서 측정한 IR 결과입니다. 두 촉매 모두에서 가스페이스 프로필렌과 부분 산화된 프로필렌인 1400에서 1500ccp, 완전 산화종을 여겨지는 CO2픽을 두 촉매 모두에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PT MCM41에서만 CO종으로 기인하는 2100의 픽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환원된 플래티늄 종에 NO와 프로필렌이 흡착하고 이 흡착된 프로필렌은 공전산소와 반응하여 PT MCM41의 경우에는 부분 산화된 프로필렌과 CO, CO2, H2로 가는 반응과 PT MCM48인 경우에는 부분 산화된 프로필렌과 CO2, H2로 가는 반응 메커니즘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NO와 프로필렌, O2 공존에서 찍은 IR 결과입니다. 최고 활성을 보였던 300도씨에서 시간별로 측정한 IR 결과를 보면 48촉매상에서 볼 수 없었던 41 CO, 시아니드, NCO 픽을 41촉매상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픽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인하여 PT MCM41의 진화스 반응 메커니즘에서 주요 중간체는 NCO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NCO는 형성된 CO와 흡착된 NO가 반응하여 형성된 것이고, 이 NCO가 인근에 흡착된 NO를 환원시켜 N2COX로 가는 반응 메커니즘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PT MCM48은 부분 산화된 프로필렌종이 직접 반응에 참가하여 NO를 환원시키고 N2CO2, H2O로 가는 반응 메커니즘을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IR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응 메커니즘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성된 CO가 NO와 반응하여 NCO를 형성하고 이 NCO가
NO를 환원시켜 N2로 가는 반응을 딸 것으로 생각되고, 반면 48촉매는 부분산화된 프로필렌이 직접 NO와 반응하여 N2CO2, H2O로 가는 반응 메커니즘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단체의 굴곡 구조에 따라 활성종의 담지 상태 및 산화 상태가 달라지고 결국 두 촉매의 표면화학적 차이가 상이한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어짐을 본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